오늘 저는 여러분과 병원에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나는 일, 너무나 일상적이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절대적인 생사가 걸린 필요성이 없는 한 누군가에게 당신의 담낭을 제거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지, 절대로 안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냉혹한 진실, 수년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들, 사실 외과 의사들이 때때로 하는 6가지 거짓말을 공유할 것이며 여러분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담낭이 도움을 청할 때 당신을 지지할 수 있는 간단하고 강력한 음식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담낭 제거술은 이 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수술 중 하나입니다.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통계가 맞다면 미국에서는 매일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수술을 받습니다. 3,000명의 영혼이 자신들이 일회용이라고 들었던 신체의 일부 없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담낭은 그저 당신의 간 아래 조용히 앉아 담즙을 담고 있는 쓸모없는 작은 주머니에 불과할까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여러분에게 그 대답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 동안 건강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심오하고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당신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 봅시다. 당신의 훌륭한 간은 끊임없이 일하며 담즙이라는 놀라운 물질을 생산합니다. 이 담즙은 작은 관을 통해 졸졸 흘러내려 그들이 담낭이라고 부르는 작은 주머니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장 먼저 오해하는 것은 그것을 단지 저장 탱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곳은 그 담즙이 세심하게 농축되는 장소입니다. 자, 도대체 왜 당신의 몸이 그 모든 수고를 할까요? 왜 그것이 농축되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식사를 하러 앉을 때, 특히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할 때, 당신의 담낭은 수축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게 쥐어짜서 이 강력하고 농축된 담즙을 방출하여 그 지방들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이 없으면 소화의 다음 지휘관인 췌장은 자신의 효소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버터 바른 토스트 한 조각을 소화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생명의 구성요소, 바로 그것, 즉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력과 면역 체계를 위한 비타민 A, 뼈와 기분을 위한 비타민 D,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 그리고 혈액과 뼈에 중요한 비타민 K1과 K2. 저는 또한 당신의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그 소중한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좋은 성분을 조금이라도 끌어내려면 당신은 절대적으로 담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낭의 신성한 임무는 그것이 작동할 만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담낭이 없으면, 당신의 간은 여전히 담즙을 만들지만 저장 공간도 농축실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약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소장으로 졸졸 흘러내릴 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당신의 몸이 갈망하는 바로 그 지방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느리고 조용히 쇠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목적, 이 작은 장기의 심오한 의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그 담즙 방출의 조절입니다. 그것은 문지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음식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정확히,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그렇지 않도록 그 강력한 담즙 분출을 보장합니다. 그것은 지능적인 시스템이며 우리가 그것을 제거할 때 우리는 그 지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데 담낭이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걸 알고 계셨나요?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의 담낭과 그 담즙이 신체가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제거하는 주요 방법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나요? 우리는 높은 콜레스테롤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약물 치료를 받게 되며 종종 평생 동안 복용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들의 담낭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멈춰 선 적이 있나요? 이것은 현대의학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이 농축된 담즙은 강력한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첫 번째 방어선의 일부로,
특정 유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당신의 장에 자리 잡기 전에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면역 체계의 일부를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담낭에 저장된 담즙은 허기를 조절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식사 후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시스템이 고장나면 끝없는 갈망과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이 있습니다. 당신의 열심히 일하는 간이 당신의 몸에서 걸러내는 독소는 담즙의 도움으로 운반됩니다. 그것은 쓰레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차량입니다. 담즙은 또한 당신의 몸이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인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의 생산을 촉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스터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담낭은 단순한 주머니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화군대의 사령관이고 필수 영양소의 조절자이며 전반적인 건강의 보호자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당신의 갑상선에 영향을 미쳐 갑상선 호르몬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촉발합니다. 저는 그것을 몇 번이고 보았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담즙 흐름을 개선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들의 갑상선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느린 갑상선은 애초에 당신이 담낭 문제를 겪거나 담석이 생기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돌들은 의사들이 담낭을 제거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담석은 정말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통 콜레스테롤의 초농축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대답은 그냥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겠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이것입니다. 담석은 초농축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담즙염의 양이 매우 적을 때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실 담석은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좋고 건강한 담즙의 심각한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를 문제의 핵심으로 이끕니다. 당신이 두렵고 고통스러우며 해답을 찾고 있는 차갑고 살균된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입니다. 외과 의사들이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 단순히 전체 진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다른 가능성의 문을 닫는 첫 번째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들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할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당신의 담낭이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친구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더 부드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경구용 담즙염을 복용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당신의 몸이 부족한 바로 그 물질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 그 연구를 읽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그것들을 복용한 사람들의 50%가 2년 안에 담석이 완전히 녹았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거의 80%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치료법들도 있습니다. EDTA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킬레이터인데 단순히 집게를 의미하는 멋진 단어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복용할 수 있고 그것은 그 돌들 속에 과도한 칼슘에 부드럽게 달라붙어 그것을 가두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진지함으로 이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경구용 담즙염은 부작용이 매우 적습니다. 특히 당신이 전체 기관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평생의 결과와 비교할 때 말입니다. 심지어 또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담낭 자체를 제거하지 않고 담석을 기계적으로 추출하는 섬세한 절차입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돌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단 1초도 당신이 절대 수술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 상황이 심각할 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당신은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 모든 단 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당신이 모든 선택지, 모든 위험, 그리고 각 경로에 대한 모든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듣는 완전하고 정직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초해충격파 쇠석술. 이것은 부드러운 음파를 사용하여 담석을 작은 조각으로 부수어 무해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선택지들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담석을 만드는 담낭은 병든 기관이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잠시 멈추고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병든 기관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무언가의 증상일까요? 그것이 버려져야 할 고장난 부품일까요? 아니면 도움을 청하는 기관일까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당신을 앉혀놓고 애초에 담석이 형성되는 원인을 실제로 설명해 준 적이 있나요? 가슴 아픈 진실은 그들의 광범위한 훈련 과정에서 그들은 종종 음식으로서의 약, 당신이 먹는 것과 그것이 당신의 담낭과 담즙 방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오한 관계에 대해 많은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 번째 거짓말로 이끕니다. 당신이 그 상담실에 앉아 있고 당신의 식단에 대해 물어볼 용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식단은 그것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말을 듣는다면 저는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를 찾고 진정한 호기심으로 그들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들을 유발하나요? 어떻게 누군가가 담석, 소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식단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담낭과 그 소중한 담즙은 당신의 소화 시스템의 바로 중심에 있습니다. 그 밖에 무엇이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의 당신이 차에 넣는 연료의 질이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아름다운 상식을 거스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위험한 거짓말로 넘어가 봅시다. 당신은 안심시키는 미소와 함께 담낭 제거는 합병증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이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그들의 삶이 뒤집히는 것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진료실에서 담낭이 제거된 후 거대하고 삶을 바꾸는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알고 보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담낭을 제거한 사람들의 최대 40%가 수술 후 2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하나 이상의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5년. 그들이 간단하고 결과가 없다고 들었던 수술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사반세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당신을 당신 자신의 집에 가두는 만성설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염, 그 타는 듯하고 갉아먹는 듯한 위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에 드리워지는 우울과 불안의 그림자, 이전에는 없었던 무거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암 위험 증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든 볼 수 있도록. 담낭을 제거하면 결장암 발병 위험이 11% 증가합니다. 담낭이 지지하는 바로 그 기관인 간암의 위험은 무려 60%나 증가합니다. 췌장암의 위험은 22% 상승합니다. 그리고 담관암의 위험은 45% 증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멈춰서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글쎄요, 우리가 논의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담낭이 사라지면 당신은 더 이상 농축된 담즙의 지능적인 조절을 갖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담즙산 흡수장애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당신의 간에서 소장으로 조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과도한 담즙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그 담즙 방출을 늦추기 위한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수술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약은 그 자체의 어두운 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변비와 같은 부작용에 대처하고 있고 다른 문제들의 연쇄 반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번째 거짓말, 당신의 고통을 무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담낭 절제 후 증후군, 이 증상들의 집합에 그들이 붙인 이름, 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그것은 이 수술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기록된 현실입니다.
그것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부르는 것은 수백만 명의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고통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거짓말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담석 통증을 겪고 있을 때 담석이 임신으로 인한 것이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듣는다면 저는 당신에게 두 번째 의견을 구하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은 담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자연적으로 높습니다. 피임약을 복용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급증하고 갑자기 담석이 나타납니다. 왜냐고요? 에스트로겐이 담낭에서 담주비염의 생산과 방출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임신 기간을 마치고 호르몬이 자연적인 균형으로 돌아오면 그 담석이 영원히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몸이 스스로 치유되면서 조용히 사라질까요? 당신은 알아낼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더 깊은 진실, 즉 사람들이 애초에 담석에 걸리는 실제 이유를 가리킵니다. 또 다른 원인은 단순히 과체중입니다. 체중이 많을수록 위험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과체중은 종종 혈당 문제와 같은 다른 문제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뇨병 환자가 담석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 방안의 코끼리는 높은 인슐린 수치입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요.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수년을 보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현대 질병의 많은 부분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고 체중 증가를 유발하며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담낭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제 고군분투하는 당신의 간은 충분한 담즙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낭 자체는 약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는 담즙을 방출하기 위해 완전히 수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몸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너무 많은 탄수화물과 설탕으로 가득 찬 식단, 염증성 종자유 섭취, 그리고 너무 자주 먹는 것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사람들, 즉 몸에 지속적인 소화로부터 휴식을 주는 사람들이 종종 개선을 보는 이유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먹지 않으면 담즙이 더 농축되고 그 농축된 담즙은 실제로 돌을 녹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이 담석을 교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간헐적 단식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심오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는 당신 안에 사는 기적적인 생태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층이 있습니다. 당신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담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간이 만드는 담즙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은 또한 당신의 장에 있는 수조개의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담즙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생제 한 코스와 같이 이 소중한 동맹들을 파괴하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담즙에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항생제를 복용하면 갑자기 담석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들은 항생제를 복용하고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담낭을 제거하는 것에 말하지 않는 증상 중 하나가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장 건강이 당신의 담낭 건강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비극적인 잘못된 정보 중 하나로 이끕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성전입니다. 담즙 부족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저지방 또는 저콜레스테롤 식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담즙을 만드는 원료로 무엇을 사용하는지 맞춰보세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것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몸에 콜레스테롤을 전혀 넣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간이 담즙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바로 그 구성 요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게 들리지만 저지방 식단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지방을 먹는 사람들보다 담석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매혹적이고 가슴 아픈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종류의 지방이 간이 제 역할을 하도록 장려할까요? 어떤 종류의 지방이 이 소중한 담즙을 더 많이 합성하라고 신호를 보낼까요? 세상의 모든 지방 중에서 영우는 가장 강력한 하나를 가리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의 지방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완벽하게 이치에 맞습니다. 그 아름답고 기름진 생선에는 DHA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고기와 좋은 올리브 오일에서도 다른 좋은 지방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산업용 종자유를 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염증만 일으키는 독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간을 깨우고 더 많은 담즙을 만들라고 말하는 다른 것은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진짜 음식, 버터, 달걀, 갑각류, 해산물, 간, 그리고 우연히도 달걀 노른자와 간은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콜린은 이 모든 퍼즐의 또 다른 열쇠입니다. 사실 콜린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거의 담즙 자체의 한 형태를 복용하는 것과 같아서 몸이 지방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자, 우리는 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담낭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수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그 강력하고 농축된 담즙을 더 많이 방출하도록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 답은 자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바로 그 지방들 중 일부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건강한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아마 먹으라고 했을 쓴맛 나는 채소와 같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아루굴라, 무, 심지어 샐러리까지요. 식사에 사우어크라우트를 약간 추가하면 장내 유익균을 늘려 추가적인 담즙염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레몬이나 라임의 단순한 감귤류도 그 담즙이 흐르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문제는 전혀 담낭이 아니라 위장입니다. 사과식초나 베타인 염산염이라는 보충제를 추가하는 것과 같이 산을 조금 더 섭취하면 위장의 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담낭에서 담즙을 방출하도록 유발하려면 위장에 강한 산이 필요합니다. 위산 부족이 하류의 것들이 느려지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위장 문제가 담낭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점들을 연결해야 합니다. 특정 허브, 고대요법 또한 담낭의 수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강황, 생강, 밀크시슬, 파슬리, 고수, 그리고 우리 현대 생활의 대가를 잊지 맙시다. 누군가가 만성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그들의 몸은 코르티솔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담즙 생산도 중단시킬 것입니다. 프레드니손과 같은 코르티솔의 합성 버전을 복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같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느리고 고군분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로드맵, 즉 담석뿐만 아니라 담낭의 활기차고 평생의 건강을 지원하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식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이 이것을 스스로 조사해보라고 도전합니다. TUTCA나 다른 정제된 담즙염과 같은 부드러운 담즙염을 매 식사 후에 섭취할 가능성에 대해 직접 연구해보세요. 저는 진심으로 이제 당신이 당신의 담낭과 그 심오한 중요성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